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전문의 강탈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을 실패로 이끄는 구성요소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렬로 헤어라인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 헤어라인 한번 지켜보세요. 일자로 이식된 혹은 일자로 배열된 헤어라인은 관찰하지 못하실 겁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굴곡이 관찰될 거예요. 만약에 이식을 일자로 했다 하면은요, 이거는 인형 머리처럼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인공적인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뭐 실패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내 헤어라인을 보고 좀 뭐가 이상한데 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패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모발 이식이 초창기였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된 이식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자연스러운 헤어라인 이식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굴곡을 주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인들이라든지 래퍼 BY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된 헤어라인을 갖고 있죠.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 헤어라인은 실제로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상한데?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식모의 배치가 엉망진창인 경우에요. 이식모는요, 보통 얇은 모발, 약간 중간 모발, 굵은 모발 이런 순으로 나뉘게 되죠. 배치가 얇은 모발, 중간 모발, 굵은 모발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병원에서 이식을 할 때는 단일 모낭, 2개짜리 모낭, 3개짜리 모낭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앞에는 조금 이제 얇으면서 단일 모낭, 그 다음에 조금 뭐 중간 굵기 이상의 단일 모낭, 그 다음에 다모낭 2개, 3개짜리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이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2개짜리 모낭이나 3개짜리 모낭이 헤어라인 제일 앞줄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빽빽하게는 보여질진 모르지만 뭐야 어색해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식 모낭의 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발 이식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마 높이를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마 높이를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다 보면은 환자분들은 최대한 이마 높이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넓어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시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동안 헤어라인 이런 개념들은요, 이마가 좁으면 좁을수록 동안이다 라는 믿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믿음들이죠. 퍼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연예인들이라든지 동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 두상을 비교를 해보면 좁은 건 맞습니다. 좁은 건 맞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상이 답답해 보이고, 이거를 다시 제모를 해서 태워서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이마 높이 설정 잘 하셔야 되겠고, 너무 또 높아서는 또 안 되겠죠. 높을 경우에는 이식을 한 거야 만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마가 적절한 높이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헤어라인에서 이마까지 1, 미간에서 코끝까지 1, 그리고 코끝에서 턱선까지, 턱끝까지 요 1. 그래서 1대 1대1 비율을 만들어라. 그러고 뭐 병원에 따라서는 또 미의 기준에 따라서는 1대 1대 뭐 0.8을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 하관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변화를 줘도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 높이 적절한 설정을 해야 되고, 너무 좁거나 넓다 하는 거는 이식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컬을 신경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특히 여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참 조물주가 인간을 이렇게 XX, XY 염색체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구분을 해놨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면도를 하고 머리카락의 배열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진짜 다른 우주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컬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이 살짝 곱슬을 가지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건데요. 말로는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성분들은 쫙 옆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양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남자건 여자건 이 머리카락 곱슬이 이제 어느 정도 지는지 방향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이식을 해놓으면 이거를 컬을 따라서 이식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나중에 이식을 한 당시는 모르는데 이식을 한 후에 몇 개월, 1년 지나서 보면은 머리카락 촥 달라붙고 더 컬이 산다. 주변 머리카락 다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는 컬을 살려서 심은 분들이 훨씬 더 유의하게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분들도 이런 부분 생각해서 이식해주면 좋고 특히 여성분들은 훨씬 더 이 컬을 살려서 이식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 방향대로 심지 않은 경우 이식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마다 뭐 컬도 다르지만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도 천양지차입니다.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요.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오는 분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려서 심을 때 컬을 생각하면서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자라서 나오는 방향대로 심었을 때 그 플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어울려서 같이 뻗어나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심은 방향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심은 방향이 이런 식으로 역순이라고 해야 될까? 역별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대세를 따르지 않는 느낌이 나서 보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는 방향대로 심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조금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방향대로 살려 심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그게 잘못됐다거나 밀도가 떨어진다거나 보기에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내추럴리티의 자연스러움을 살려서 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향대로 심어주는 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식 실패까지는 아닌데 선호도 관점에서 보면은 머리카락 방향대로 심어주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르마 방향인데요. 가르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2대8 가르마라고 그러죠. 왼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가운데 가르마 타시는 분들도 있고 오른쪽 가르마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가르마 방향이 있는데 가르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 차로가 있고 이렇게 우회전 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바라다 보면은 가르마가 지는 곳으로 이 사각이 생기잖아요.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보통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고 좀 비어있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르마가 지는 곳의 밀도는 약간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약간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좀 차이가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왼쪽 밀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오른쪽 불균형으로 이식된 거 아닌가, 이거 잘못 이식된 거 아닌가 그러는데 똑같이 균일하게 이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된 가르마가 왼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교차로의 그 개념처럼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고 밀도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가르마도 생각을 하고 가르마 부위 주변에 이식을 조금 더 하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52대 48? 55대 45까지는 아니고 52대 48 정도로 약간 더 신경을 써서 이 갈라지는 부위의 밀도를 보강을 해서 아예 애초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이식을 쭉 갔다 그러면 주된 가르마 생각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좀 밀도가 많이 모자라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머리카락이 누워있는 각도를 신경 안 쓰는 건데요. 머리카락도 각도가 있습니다. 자라 나오는 게 헤어라인 앞쪽에서 이렇게 자라진 않죠.
조금 눕혀서 자라고 그 뒤쪽으로는 조금 세워지고 그 뒤로는 약간 더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각도가 있습니다. 예, 각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도를 생각하지 않고 헤어라인부터 90도로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분들은 쫙 그 깔아앉는 붙어 있는 그런 헤어라인이 앞선에서 형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각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를 인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이식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식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의 차이는 꽤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각도라든지 배치라든지 모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생각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모발 이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하우들 많이 가지신 원장님들 상담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는지 어떤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제가 뭐 극단적으로 좀 어그로 끌기 위해서 모발 이식에 실패하는 구성 요소 7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제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신 원장님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상담 받으시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이 콘텐츠 준비해봤습니다. 모발 이식 전문의 강탈모였습니다.